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우리 서해 바다를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급기야 몇백 척이 막 그냥 불법으로 우리 고기, 물고기 있잖아요. 고기, 어획. 그냥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몇백 척이. 그러다 보면 불법 도둑질 하는 놈들이 기름도 넣어야 되잖아. 배에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나포 잡은 배는요. 아니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고기 잡는 불법 배들한테 기름을 갖다가 주유를 해주는 해상 주유 그리고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이런 배까지 등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척을 나포를 한 거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요 심각합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지금 왜 문재인 때도 그래요. 문재인 때도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우리는 낮은 산이다. 이러니까 중국한테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이 안 돼요. 근데 윤 대통령 때는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단호하게 하니까 많이 잡았어. 단속도 하고. 근데 이재명이 오니까 중국 애들이 완전히 막 기가 살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될 거고 이재명이 되고 탄핵 이후는요. 막 그냥 배가 몇백 척씩 와가 무자비하게 들어버려. 왜냐하면 탄핵 국면에 우리나라에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됐다. 야 드디어 우리 부역자 쉐쉐 하는 이재명이 되니까 우리 단속 심하게 하겠냐. 에이, 단속 당해봤자 중국에서 항의하면 또 금방 풀어준다. 그 벌금 내는 것보다 고기 잡아가는 게 훨씬 싸게 친다. 이러면서 막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합니다. 야 이재명 이렇게 불법으로 우리 서해바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래도 쉐쉐냐? 그래도 고맙냐? 쉐쉐냐고. 얼마 전에는요. 아예 구조물까지 해상 설치해가지고 그걸 영의 기점으로 삼아버리면요. 이건 해양 주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바다에 인공섬을 설치해가 야 우리 영토다. 여기서부터 12해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어디 서울대 사회대학관가 사회학관가 그 교수님이 중국 좀 미개하다고 중국 한마디 비판했더니 막 서울대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참 서울대도 중국 유학생도 많고 또 친중 애들이 많아가 막 그 교수를 물고 늘어지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중국 비판합니다. 난리 치마. 중국 유학생들 서정TV 한번 공개해봐. 막 중국이 국제질서 지키냐? 중국이 규칙, 국제법을 준수하냐? 어디 말도 안 되는 인공섬 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하고 막 항행 자유를 방해하고 이런 도발 불법하는 게 중국 아니냐? 어디서 무법 범죄자 집단이지. 국제 질서가 너가 법 지키냐고 중국이 보복할 때 사드 보복할 때 법 지켰냐? 우리 롯데하고 얼마나 피해보고 나왔냐? 어디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어떻게 침해하느냐? 야, 참 백령도 연평도 있잖아요. 백령도 연평도 이게 황금어장이면 완전 우리 땅이잖아요. 백령도 연평도 인근이에요. 거기 3, 4월 때 꽃게철부터 막 어군이 형성된다 이거지. 꽃게철. 옛날에 이재명이가 내가 꽃게밥이 될 뻔했다 경험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꽃게 있잖아. 꽃게도 이재명이는 더러워서 안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괴담 퍼더니 꽃게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어선이요. 특히 NLL 있잖아. 북방한계선. NLL 북방한계선. 이걸요. 침략 넘어오는 거야. 와, 북한도 못 넘어오는 게 중국 배가요. 여기까지 오가 우리 NLL 근처 완전히 우리나라 오가지고 막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북한으로 딱 하고 단속 나오면 북한 도망가 버리면 이게 또 못 잡잖아요. NLL 넘어가서는 또 우리 들어가면 이게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나? 심각합니다. 지금요, 하루에 몇 척? 하루에 100여 척. 와, 도둑질을 해도 유분수지 하루에 100여 척이 넘는다.
이게 심각합니다. 실제요, 뭐, 의행량을 이게 협의해서 배정받은 배들도요, 중국은 이게 전부 조작하잖아. 예를 들어 이게 뭐 조업 일지를 조작한다. 또는 이게 그 비밀 어창을 설치해가 전부 이게 의행량이 얼마 이렇게 허가받은 것도 전부 이게 그 불법이다. 중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참 이게 그 심각해요. 그 지금 이게 뭐 아니 노골적으로 뭐 눈치도 안 봐. 수법이 뭐 대범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이게 눈치를 아예 안 봐요. 완전히 심각합니다. 이런 게 근데요. 불법으로 단속이 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했어요. 지금 2023년에 54건, 2023년에 윤 대통령이잖아. 54건. 그 다음에 2024년 또 이게 윤 대통령 46건. 그때는 이게 강하게 단속했다고. 이제 한번 보자고. 문재인 때는 몇 건 했을까? 근데 모르겠는데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높은 산이 중국, 이재명 때는 어떨까?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보기에 거의 그렇게 단속 못 할 겁니다. 실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100척이 넘으니까 이제 거기에 기름도 여주고 또 이게 선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자재도 공급해주는 이런 게 100가지 300톤급 선박 이게 놓은 거 요거 하나를 우리가 납포했다 이 말입니다. 또 모르죠. 중국이 막 강하게 항의하면 이재명이가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해경이 뭣도 모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러겠지 뭐. 안 봐도 이게 비디오죠. 세세 외교 안 봐도 이게 비디오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냐 보자고. 지금 이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서해 바다를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그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막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이런 짓을 하는데 제대로 이게 그 항의 한번 못하고 그냥 이게 세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제가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예를 하나 소개한 기사를 봤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 중국 어선이 많아요. 중국이 전 세계에 이런 도둑질을 많이 해요. 이게 심각한 이게 불량 국가입니다. 진짜 이게 무법 규칙이나 법이 개념이 없어요. 중국 놈들이.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중국 어선이 아주 엄청나게 도둑질 했답니다. 똑같은. 근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했냐. 이 예를 우리도 참고해서 대응해야 된다. 아르헨티나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깃발 꽂기를 한답니다. 중국 어선이 깃발 꽂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르헨티나 깃발을 꽂아버린 배. 그러니까 중국 배인데 아르헨티나의 국기, 깃발을 꽂으면 아르헨티나 배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둑질을 엄청나게 오징어잡이, 아르헨티나에 오징어 많이 한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옛날에 포클랜드 전쟁 생각나죠? 영국의 대처, 포클랜드 전쟁, 아르헨티나. 하여튼 오징어잡이 중국이 이렇게 불법하니까 어떻게 했냐? 국방부 장관이, 이거 잘 봐. 아르헨티나의 국방부 장관이요. 직접 초계기 비행기를 타고요. 현장을 지휘해가지고 완전히 군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확 주는 거예요. 와, 아예 국방부 장관이 비행기 초계기를 타고 직접 지휘해서 군함들을 다 동원해서 때려잡아 버렸다. 이러니까 이게 건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안규백, 야, 너 방인데 네가 뭐 하겠냐? 너게 방이잖아, 방이. 방위는 전쟁 중에도 12시 되면 점심 꼭 챙겨 먹는다던데. 야, 참 이게 안규백이 네가 저 방위를 못 오가려는 게 아니고 안규백이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안규백이가. 이게 네가 그래 할 수 있겠냐? 아르헨티나는 국방부 장관이 초계기를 타고 군함을 동원해가 중국 배 때려잡았다는데 근데 그래 할 수 있겠냐? 그럼 이게 이재명이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겁나지? 그래도 이게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꼴이 내리잖아. 중국이 명백하게 불법인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참 이게 뭐 이재명이, 김민석이, 정청래, 안규백이 이런 놈들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뭐 이종석이 국정원장, 위성락이 말단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자들이 제대로 중국한테 대응하겠나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는 중국이 이런 서해 바다 도둑질은요,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또 피해를 보고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강하게
원칙대로 윤석열 정권이 하던 것처럼 강하게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문재인처럼 이재명처럼 세세 외교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